어서오세요. 오늘부터 일하시기로 했던 분이시죠? 일단 들어오세요. 제가 그때 연락 주셨을 때 말씀드렸던 안전수칙이 몇 개 있는데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메모해 놓으셔도 좋아요. 저희 가족들은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 집을 비웁니다. 참고해 주시고 만약 이 시간대에 누가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집안 어딘가에 숨고 핸드폰으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집 도어락은 비밀번호가 5번 틀리면 삐삐거리면서 좀 크게 소리가 울리는데 그때 나오셔도 돼요. 벨을 누르면 인터폰 화면에 밖을 볼 수 있게 보이는데요. 이건 뭐 다른 데도 그러니까 다 아실 건데, 근데 화면에 비친 얼굴이 창백하고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고 서 있는 듯한 사람이 보이면 절대 반응하지 마시고 조용히 있어주세요.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활동하셔도 됩니다. 집안 물건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는 게 보일 수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의자나 소파같이 큰 물건이 누가 고의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날은 집안의 모든 방문들,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문 밑에 두껍게 접혀있는 종이뭉치를 넣어놔주세요. 문이 절대 닫히면 안 되니까. 택배가 올 수 있는 날이면 제가 아침에 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없었는데 택배가 왔다고 문을 두드린다면 저한테 연락해서 확인해주세요. 택배 올 게 없으면 그냥 오배송이려니 하고 무시하면 되는데, 택배 올 게 있으면 옆집에 연락해 문 앞에 택배가 와 있는데 좀 봐주실 수 있냐고 물어봐 주신 뒤 옆집이 택배 온 게 맞다고 하면 문 앞에 두고 가달라고 말해주세요. 절대 옆집이 연락 없이 문을 열어주지 마시고 절대로 택배를 열어보지 마세요. 부엌에 뻣뻣한 머릿결을 가진 여자가 뒤돌아서 칼질을 하는 게 보인다면 조용히 집 밖으로 나가주세요. 현관문보다는 마당으로 나가는 베란다 문으로 나가주세요. 그녀가 뒤를 완전히 돌아서 당신을 바라보기 전까진 집에서 나오셔야 해요. 집안 어디선가에서 핸드폰 알림음이 들린다면 한번 그쪽 핸드폰을 보고 그쪽 핸드폰 알람이 아니라면 그냥 두세요. 저희 가족은 다 핸드폰을 들고 나가니까요. 그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지 굳이 찾지 마세요. 2층 테라스 창문 밖에 검은 뭔가가 보여도 밖을 내다보거나 하지는 마세요. 새나 고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쪽은 구조상 새나 고양이가 앉아있을 수 없어요. 화장실 거울이나 바닥에 피가 약간 묻어있는 게 보인다면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샤워기로 흘려버리세요. 우리 애가 요즘 피곤한지 코피를 자주 흘리는데 그 흘리고 닦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살짝 열린 방이나 장롱문 등은 아예 닫거나 활짝 열어주세요. 애매하게 열린 틈은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기 딱 좋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사정이 생겨 못 나가면 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말이 없는데 집안에 누가 돌아다니는 듯 하거나 안방 침대에 누가 누워있는 것처럼 이불이 둥글게 말려있다면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행동해주세요.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인 척하는 그것은 사라질 거예요. 집 대문에 알 수 없는 형상의 문자가 그려져 있다면 바로 지워주세요. 최근 동네 대문이나 초인종 옆에 이상한 문자가 종종 발견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상한 괴담도 떠돌고 있거든요. 우리 뒷집에 사람이 돌아다니는 게 보여도 인사하거나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 집은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됐고 아직도 새 입주자가 없거든요. 2층에 가면 제 서재가 있는데 비디오가 좀 많아요. 잠시 쉬실 때는 비디오 보셔도 되는데 비디오들 중 라벨이 없는 검은색 비디오가 있다면 그건 절대 틀지 마세요. 모르고 트셨다면 비디오가 상영되기 전에 빠르게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 비디오를 멈춰주세요. 만약 조금이라도 보셨다면 바로 저한테 전화해주세요. 세탁실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세탁실에서 나와주시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들어가셔도 돼요. 저희 집은 보다시피 단독주택이라 위에서 물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누군가 여성의 목소리로 초인종을 누르면서 우산 좀 빌려달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없는 척하거나 가족들이 다 가져가서 없다고 말해주세요. 그는 비 오는 날마다 저희 집을 포함한 여러 동네에 출몰하는 게 확인되었고 우산을 빌려주려 문을 열어준 집의 사람들은
현재까지도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뭐 이 정도고요. 그 헷갈리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잘 지내... 어디 가신 거야?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일하기로 했던 가정부인데요. 제가 깜빡하고 오늘 이걸 잊어버렸지 뭐예요. 지금 가고 있어서 한 2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들어와 버렸네. 자,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쉬셨나요? 이 쉬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뭐 여튼 며칠 푹 쉬다 왔으니 열심히들 작업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안전과 생명이 가장 최우선임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은 투입 전 안전수칙 낭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갱도의 길이는 약 2.3km이며 지하 230m의 위치에 있습니다. 갱도로 들어가기 전 매일 항상 한 번의 예외 없이 여러분들의 장비와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약 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라고 한다면 일단 들어가는 척 해주시고 갱도에 도달하기 전 통제실로 무전을 해주십시오. 갱도의 구조는 갈림길 없는 일자 구조입니다. 200m 간격으로 안전을 위한 작은 샛길이 있긴 합니다만 다른 길로 향하는 갈림길은 없습니다. 또한 모든 길에는 10m 간격으로 전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아조군에 위치한 탄광은 폐광되었습니다. 현재 독구군에 위치한 탄광만을 운영 중입니다. 출퇴근 버스를 잘 확인하고 탑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갱도 내에 튜브인 튜브라고 하는 작은 동굴이 있는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곳으로 들어가거나 빛을 비추지 마십시오. 갱도 내에는 4인 1조 혹은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작업 특성상의 이유도 있지만 당연히 안전상의 이유도 포함됩니다. 간혹 갱도 내에서 석가면이라고 불리는 돌로 제작된 가면을 목격한 사람이 많은데 만약 그 가면을 발견하신다면 절대로 착용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십시오. 너무 눈에 잘 띄는 장소에서 목격한다면 통제실로 위치를 알려주시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때때로 안에서 거울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목격담에 따르면 거울을 광원으로 비춰본다면 꺼림칙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절대 정면에서 비추지 마십시오. 갱도 깊숙한 곳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면 현 위치에서 더 이상 깊숙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갱도의 끝은 꽉 막힌 땅속이며 바람이 불어올 수 없습니다. 환기가 어려운 탄광 특성상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면 같이 있는 조원에게 손전등으로 자신을 비추어 달라 해주십시오. 작업 중 유난히 어두운 구역이 보인다면 절대 그 길로 가지 마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큰 돌들을 주워다가 그 길을 막아주십시오. 막은 뒤엔 그 돌들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나도 돌을 치우면 안됩니다. 갱도 내에서는 소통과 협동이 중요합니다. 일 도중 동료가 무엇인가에 홀린 듯 이상 증세를 보인다면 통제실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갱도 온도는 평균 29도입니다. 만약 온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면 작업을 중단하고 최대한 빨리 올라와 주십시오.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우리가 인지할 수 없지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건드렸다는 증거입니다. 탄광 내의 새로운 굴착 작업 중 빈 공간이 발견된다면 모든 인원은 반장의 지시를 따라 작업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간의 안전 요소 및 내부 구조 파악을 위하여 특수팀이 파견되어야 합니다. 특수팀은 기밀 유지를 위해 인원을 통제하여야만 하며 사용하는 장비를 포함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외부로 발설해서는 안됩니다.
작업 도중 피부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조장에게 보고 후 바깥으로 나와 팔을 벌리고 있는 힘껏 뛰십시오. 절대로 몸을 만진다거나 손으로 얼굴을 털어내는 등 어떤 터치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분홍색의 다이아몬드가 보인다면 절대 건드리거나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 다이아몬드는 지하 아래에 사는 존재들의 생명을 주는 원천으로 다이아몬드에 조금의 흠집이라도 생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작업 도중 사람의 유골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한다면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을 불러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광산을 오가는 모든 인원은 소지품에 관하여 철저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광산에서 나오는 모든 물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주인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혼자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고용하게 됐습니다. 뭐 특별하거나 어렵거나 못할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몇십 년을 관리하면서 정해놓은 일련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규칙들을 숙지해 주시고 따라주세요. 여러분들 전에 관리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종의 이유로 이곳을 떠나게 되었으니까요. 농장에 들어가기 전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 주십시오.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챙이 있는 모자는 선택사항입니다만 장갑과 정화는 필수입니다. 굉장히 넓은 밀밭은 전용 기계와 장비로 관리합니다. 당연히 장비를 다루기 전 안전 절차를 확인해 주십시오. 안전 절차를 확인 중 노후된 곳이나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보인다면 아래의 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 다만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고장을 낸 것처럼 보인다면 농장 관리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농장에는 허수아비를 세워두긴 했습니다만 흰색의 옷을 입혀놓지는 않았습니다. 흰색의 옷을 입은 무언가가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격하게 흔들리는 것 같다면 빨리 시선을 돌리십시오.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허수아비 근처에 까마귀들이 모여있는 게 보인다면 까마귀들을 쫓은 뒤 허수아비의 머릿속에 지푸라기를 가져다 채워 넣어 주십시오. 논두렁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실수로라도 발을 딛게 된다면 그때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평일 오전 작업이 한창일 때 농장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콩밭에서 한 아주머니가 새참을 먹으라며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냥 곧 가겠다고 답한 후에 바로 농장을 벗어나 뒷산 중턱에 있는 암자로 올라가셔서 아무나 붙잡고 밥을 달라고 하십시오. 새참 아줌마를 말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 바람이 불며 흔들리는 곡식들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때로 바람에 악취가 불어올 수 있지만 그저 비료를 뿌려서 나는 냄새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음에도 악취가 가까워진다면 혹은 간혹 실려오는 향기가 가까워진다면 그들은 움직이는 허수아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드론을 이용하는 농장이 많아지면서 미확인 비행물체에 관한 신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의 안내사항을 유지하여 쉽게 드론이라 판단하지 말고 떠다니는 무엇이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비료는 다른 비료보다 다르게 이상하도록 비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유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저 식물들이 더 잘 자라기 위한 촉진제를 넣었을 뿐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십시오. 비 오는 날 농장에서 대형 맹수의 울음소리와 흡사한 소리를 들었다는 작업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곳에 옥수수 밭은 없습니다. 옥수수가 보이는 밭이 있다면 절대 그 밭 안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장엄한 크기 앞에 여러분은 한낱 먼지와 같을 뿐입니다. 작업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 몸이 피로해지면 정신 또한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진다면 그들의 공격에 쉽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논밭에서 야생동물 발자국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발자국을 발견했을 시 지역 사냥꾼한테 말해주십시오. 그들이 적당히 잘 처리할 것입니다. 하나만 잊지 마십시오. 그들의 뒤를 캐서는 절대 안 되며 무조건적인 신뢰를 해야 합니다. 간혹 헬리콥터 소리가 나며 하늘에 헬기가 지나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헬리콥터에서 농약을 뿌리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면 최대한 빨리 건물이나 지붕이 있는 곳으로 몸을 피하십시오. 농장이 크긴 하지만 헬기를 이용할 정도는 아니며 뿌려지는 것들은 논밭과 식물, 사람 그 어디에도 닿지 않을 것입니다. 밭에 뭔가 기이한 형상이 문양이 보인다면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간혹 밭에서 사람이 만들었다고는 볼 수 없는 형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현재 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체험자 중에서 농장 근처에서 우물을 봤다는 말을 한다면 그 체험자분을 잠시 다른 쪽으로 안내해서 10분 정도 안에 계시게 해주십시오. 그저 그것을 떨쳐내는 작업일 뿐 아무 문제 없으며 왜 이러냐고 물어본다면 적당히 둘러대십시오. 일부 구역에는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팜 시스템과 대화 시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계는 말을 걸거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스템이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느껴진다면 즉시 기기 교체를 받아야 합니다. 잘 관리하였음에도 농작물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창고에 있는 성장 촉진제를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밭 이곳저곳에 석산이 피어있다면 농작물들이 충분히 촉진제를 흡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석산을 너무 바라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녀석들은 좀 멍청해야 할 텐데 요즘 것들은 똑똑해서 큰일이야. 오는 길에 차가 많이 막혀서 그런가 민서랑 민서 엄마는 바로 걸어 떨어졌네. 나도 담배 한 대만 피고 좀 자고 일어나야 되겠다. 아니 이게 누구야? 민서입이 아니여. 한지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얼마만이요 대체?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에이 그럼 나야 잘 지냈지. 근데 민서는 어디 가고 혼자 있는겨? 민서는 지금 잠들었어요. 오는 길에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그렇구만. 참 우리 마을에 흉흉한 일들이 생겨서 안전수칙인가 뭐식인가 생겼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봐. 예? 원래 있었잖아요. 일단 나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라니까 내일 보자고 해? 이 밤중에 어딜 가신다는 거지? 마을 중앙에는 오래된 당산나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예로부터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무 주위에서 좋지 않은 행동들이나 언행은 절대 금지입니다. 모든 식물들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만 그들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시골은 여러분의 기억과는 많은 것들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너무 자세히 모든 것을 들여다보지는 마십시오. 길거리에서 소 달구지가 지나간다면 소의 색깔을 잘 보십시오. 평범한 누런색이라면 무시하셔도 좋지만 흰색이라면 길을 비켜주시고 그 소가 지나갈 때까지 고개를 숙여주십시오. 겨울철 농가 밭에는 곡식을 심지 않습니다. 논밭을 지나치다 곡식이 가득한 모습을 본다거나 푸른 식물들이 무성히 자라있다면 마을 회관으로 와서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목격담이 우리 마을에 닥칠 큰 재앙을 막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농가 밭에 있는 허수아비를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허수아비이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허수아비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절대 허수아비를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을 한켠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된 농장이 있습니다. 출입하기 위해선
이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 농장에서는 그 무엇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마을 곳곳에 빈집이 많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대부분은 사유지이며 단지 관리가 되지 않아 폐허처럼 보일 뿐이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떠도는 소문이 수많은 발길들이 모여 어떤 존재를 만들기도 합니다. 마을과 동떨어진 외딴 곳에서 허름한 단칸집을 발견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들어갔다면 노크를 하고 가주십시오. 그 집은 옛날 상역군들이 짐을 보관하던 일종의 창고로 사용되었던 곳이지만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을 회관 옆에는 큰 우물 하나가 있습니다. 이 우물은 우리 마을의 수도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했던 우물입니다만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다시 해가 뜰 때까지 이 우물 안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모종의 이유로 우물 안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우물 입구를 봉사하려고 했으나 어떤 것으로 막아두던 다음날이 되면 입구를 막아둔 뚜껑들이 전부 부서져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농촌활동으로 왔다는 청년 무리를 발견하신다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 주십시오. 지금은 겨울이라 농사를 짓지 않을 뿐더러 우리 마을은 10여 년 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자원봉사자를 받지 않습니다. 간혹 마을에 깊게 파인 발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라도 발자국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되돌리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며 발자국 모양은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방법입니다. 극히 일부분이지만 마을 내부에는 통화권 이탈로 구별되는 구역이 몇 있습니다. 이 구역을 별도로 표시해두려고 했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따로 표시해두지는 못했습니다. 위와 같은 구역에 진입했다면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자리를 옮겨주십시오. 마을 내 어색하게 시공되어 있는 벽에 관하여 대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공된 위치가 가령 대문이라 할지라도 묻지도 대답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마을 가까운 곳에 폐교가 하나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번화가로 이전하면서 현재 건물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교실 하나에 불빛이 켜져 있다면 무시하고 지나쳐 주십시오. 마당에서 개를 키우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 개들이 밤마다 일제히 짖는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마십시오. 평소에는 별과 같이 빛의 장막에 가려져 보지 못한 것들을 이곳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주변이 어둡더라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둘이나 셋도 좋지만 혼자라면 더욱 좋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알던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 뭐야? 몸이 아냐? 누구... 너 현식이 아니야? 야, 잘 지냈어? 그거 손에 든 거 뭐야? 아, 이거? 그 한시 아저씨가 뭐 안전수칙이라고 주시던데. 누가? 한시 아저씨. 너 한시 아저씨 몰라? 아니, 잘 알지. 그분 2달 전에 돌아가셨어.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오신 선생님 맞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생각보다 학교가 엄청 크네요. 예, 옛날에 학생들이 하도 많아서 크게 증축했다는데 요즘은 너무 크긴 하죠. 아, 그렇구나. 참, 이거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아마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적응 기간이라 다른 선생님 한 분이랑 같이 수업 진행할 거니까 틈틈이 숙지해 두시면 좋아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간혹 학생들 중에서 국민학교라고 칭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왜 국민학교라고 부르냐고 묻지 마십시오. 때로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 우리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학교는 91년부터 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출석부의 명수와 실제 아이들의 명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25명에서 33명 정도 될 것이며, 만약 총 인원이 25명이라면 아이들에게 26번째 학생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이지만 아이들에게 교실에서 뛰지 말라고 주의를 주십시오. 뛰다 다른 학생들과 부딪히거나 책상 모서리 등이 부딪혀 크게 다칠 수 있으니 뛰지 말라고 아이들에게는 이렇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수칙의 진짜 이유는 수칙서 뒷면에 적혀 있습니다. 수업 중 아이들이 동시에 뒤를 돌아본다면 퇴근 전 교장실로 보고 바랍니다.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혹은 메신저 등을 이용하지 마시고 직접 교장실로 오셔서 구두로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아이들이 뒤를 돌아보았는지는 알려하지 마십시오. 매 달마다 학생 또는 동료 교사가 7학년 11반을 찾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건다면 아래와 같이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일 경우 1층 후문 쪽 교실로 가라고 해주십시오. 교사일 경우 교장실의 위치를 알려주되 절대로 교장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아이들이 간혹 청소 후 청소도구를 제자리에 두지 않고 하교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목격했다면 청소도구함에 넣어두면 되지만, 빈 교실에 그것이 혼자 있었다면 청소도구함 아래쪽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고 온 학생들 손에 두꺼운 나에게로 오렴이라는 책이 들려있다면 바로 사서 선생님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만약 사서 선생님이 퇴근한 후거나 개인 사정으로 출근을 안 했을 경우 학교 정문 오른쪽에 작은 기도실로 학생을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수업 때 유난히 어깨를 두드리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잠깐 교실 밖으로 나가 있게 해주십시오. 부모의 등이 엎여있는 누군가를 보고 우는 아이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플로피 디스켓을 모르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또한 사용 중지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구매도 어려울 뿐더러 컴퓨터 본체의 삽입구 또한 찾기 힘듭니다.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할 때 툭 하는 소리와 플로피 디스켓이 튀어나온다면 절대로 만지지 말고 그 자리에 놔두라고 하십시오. 우리 학교 운동장에는 절대 혼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매 시간 한 개의 학급이 운동장을 이용하도록 시간표를 짭니다. 갑작스러운 우천으로 인해 실내 수업으로 변경할 경우 반드시 행정실과 교무실, 교장실로 10분 전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필 지우개는 교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내에 해당 물품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을 목격할 경우 그 학생이 지나가는 길을 다음날 오전 회의가 끝난 뒤 교감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직인의 허가가 필요한 문서에서 교장 영유광 직인이 찍혀있다면 해당 문서를 파쇄하신 후 문서를 다시 작성해 주십시오. 신청하는 학부모에 한하여 방과 후 교육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스스로가 신청하는 경우 학부모와의 연락을 필수로 진행하길 바랍니다. 학부모가 부재 중인 경우 신청을 금합니다. 종례 시간에 아이들의 책상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책상에 알림장을 꺼내놓은 학생이 있다면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교실을 나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든 어떻게 해서든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교실을 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모미 초등학교장 영유광. 선생님, 그 영유광이라는 직인이 찍혀있으면 파쇄하라는데 어떻게 이거 파쇄하면 되나요? 아이씨, 아깝네. 눈치 빠른 새끼.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이끌 가이드입니다. 살면서 체르노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굉장히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방사능 유출이 인간과 자연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데요. 관광 시작 전 잠시 몇 가지 안내사항 말씀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체르노빌은 1986년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죽음의 땅으로 변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세상에 다시 모습을 보였으며 지금 이곳의 모습은 사고 당시의 모습과 거의 변함없는 과거의 시간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미디어와 게임 등에서 체르노빌을 배경으로 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곳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폐허가 된 곳이지 좀비 같은 허구의 괴물들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방사능 수치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만 반드시 가이드를 따라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이를 어기고 단독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입장 전 여러분들께 방사능 측정기를 제공합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장소에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기가 삐 하면서 울린다면 당황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해 주십시오. 자리를 피함에도 계속해서 소리가 지속된다면 가이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 중 목걸이나 반지같이 값이 나가는 귀중품들은 찾았더라도 챙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위한 곡물이 아닙니다. 가끔 귀가 없는 토끼, 머리가 없는 강아지, 앞다리로만 걷는 고양이를 봤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방치된 쓰레기로 인한 착각입니다.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기한 발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검은색 방독면을 쓰고 있는 사람을 목격하셨다면 그를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며 계속 의식하다가는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닐 것입니다. 가이드에게 어느 쪽에서 그를 목격했다라고만 말해주십시오. 이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일의 모든 책임은 저희가 지지 않습니다. 관광 중 갑작스럽게 발광체를 목격하거나 환촉이 느껴진다면 가이드에게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정 시간을 넘긴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음식물 섭취는 금지입니다. 음료 및 물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마실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중 시선이 가는 곳마다 새까만 인형이 있다면 앞만 봐주십시오. 절대 그 인형을 지부리해서는 안됩니다. 거의 모든 지역을 자유롭게 촬영하셔도 됩니다만 건물 외벽이나 근처 나무 혹은 돌기둥 같은 곳에 X 표시가 있는 곳들은 촬영하지 마십시오. 그 표식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알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촬영하지 말 것,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관광 중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린다면 당황하지 말고 가이드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 주십시오. 앞에서도 말했지만 가이드를 따르지 않는 단독 행동은 일절 금지이며 이 총성이 근원지를 찾으려 한다면 단 한 발의 총성이 더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저희 관광버스 천장에는 영어로 체르노빌의 구원을 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천장 위에 글씨가 한글로 적혀져 있다면 버스기사한테 버스 천장이 너무 시끄럽다 라고 말해주십시오. 그들이 잘 처리할 것입니다. 체르노빌 근처에서 초록색 물건을 파는 노점상들을 피하십시오. 노점상은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초록색 물건에서 희미한 빛이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체르노빌 내에 단 한 사람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곳을 떠났다가 방사능 수치가 안정되면서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의 성함은 존 해리슨이며 항상 명패를 목에 걸고 다니십니다. 이분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곳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체르노빌 내의 특정 구역을 제외하면 방독면을 쓰지 않아도 안전합니다. 관광 도중 방독면을 쓴 누군가를 마주친다면 그에게서 떨어지십시오. 방독면 뒤에 있는 그들의 표정은 어떠한 모습일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체르노빌에는 스토커라는 불법친인 및 거주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건을 남기고 가면서 서로를 돕습니다. 그들을 도와준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며 그들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가이드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종료 시 관광구역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외부로 가져나오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살아 움직일 수 없다고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관광 후 손을 세척하기 전까지는 눈, 코, 입을 포함한 어느 신체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량의 방사능이라 하여도 일반적인 곳보다는 방사능 수치가 높으므로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세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보이는 파란 빗줄기는 재앙의 재현이며 과거의 악몽입니다. 바라보아도 바라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취해야 하는 행동은 멀리, 최대한 멀리 멀어지는 것뿐입니다. 민서랑 민서 엄마는 얼마나 재미있게 놀길래 놀러가서 전화 한 통도 안 해. 배고픈데 뭐라도 시켜 먹을까? 요새 도통 배달료도 비싸고 혼자 먹기엔 최저 금액도 맞추기 힘든데. 오, 뭐야? 새로운 배달 어플이 생겼네. 할인이나 뭐 이벤트 같은 거 하면 좀 싸게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플을 처음 켤 때 화면의 색은 하얀색 바탕입니다. 간혹가다 붉은색 계통의 색인 화면이 뜬다는 리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 시 휴대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고 어플을 실행해 주십시오. 잠시 귀찮다는 생각 때문에 소중한 무언가를 잃는 것보다 후회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야식 무미는 배달의 민족, 625,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 앱입니다. 회원 가입을 하신 후 앱을 이용하신다면 더 많은 혜택과 이벤트 참여 및 안내가 가능합니다. 신규 회원 가입 시 할인 쿠폰이 지급됩니다. 해당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3달 안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3달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오니 사용기간 안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앱 내 공동주문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으로 묶어 배달하여 다소 저렴한 배달료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 시 공동주문 참가자 숫자는 늘어나지 않지만 닉네임만 추가된 경우 주문이 수락되기 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주문 수락이 된 이후라면 배달 마지막 순서가 되지 않도록 배달 대행 업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문하기 시스템은 링크를 공유하여 해당 링크를 받은 사람과 같이 메뉴를 고르고 주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링크를 공유해야지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링크 없이는 기능 자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누르지도 않았는데 모르는 누군가와 함께 주문하기 기능이 활성화된다면 단순 오류인이 앱을 강제 종료해 주시고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업체의 영업 유무는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 중인 업체는 초록색 테두리로, 영업 중이지 않은 업체는 붉은색 테두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업 중이지 않은 업체를 굳이 눌러 주문할 일 없겠지만 장난삼아라도 누르거나 주문하지 마십시오. 이 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저희 측 또는 업체 측에서 변상 및 보상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안심번호 사용 중 매장 혹은 배달원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는 어디서 전화했는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심번호를 사용 중임에도 안내 음성 없이 전화가 온다면 기존의 번호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그곳으로부터 여러분의 전화번호와 위치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달 3일, 13일, 23일에 3,000원을 할인해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식 3,000원 싸게 먹자 라는 배너가 뜨며 이벤트 알림이 뜰 텐데 새 날짜가 아님에도 이 배너가 뜨며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면 주문 시 업체 혹은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해 3,000원을 더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롭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신체 부위를 지킬 수만 있다면 3,000원은 돈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메뉴를 고르던 중 업체 상관없이 애들 세트라는 메뉴가 있다면 절대로 시키지 마십시오. 단순히 어린이 세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를 무시하고 주문을 했다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배달이 도착하기 전까지 후회 없을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음식을 주문한 업체에 리뷰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남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며 칭찬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악플 및 억지 댓글은 삭제 처리됩니다.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남겨놓았는데 업체 측에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다면 업체명과 해당 연락번을 저희 고객센터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앱에 있는 모든 업체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무언가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주문사항 외의 것이 도착을 했을 경우 해당 업체가 아닌 앱 정보란에 기재되어 있는 본사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분에서 20분 내로 정장을 입은 본사 직원이 수거하러 갈 것입니다. 절대로 열어보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결제는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며 만나서 카드, 현금 결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제 수단에 대체 결제가 있다면 절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해당 현상은 앱 개발 중 버그로 인한 현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이 결제 방법을 선택하신 고객님들께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내로 사고 및 사망, 실종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먼저 손님에게 광고, 판매, 안내 등의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문자, 전화, SNS 등 그 어떤 방법의 연락이든 만약 업체에서 오게 된다면 불편하시겠지만 해당 연락을 받은 기기의 전원을 완전히 끈 후 2분 뒤에 다시 작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연락이 온 기록이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경우 10번 항목과 동일한 연락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11번 수칙은 거짓입니다. 간혹 대체 결제가 무엇이길래 사용하지 말라고 하냐는 문의들이 들어오곤 하는데 대체 결제는 말 그대로 대체 결제이며 저희 어플만의 새로운 결제 수단입니다. 안심하고 결제하십시오. 영업을 하고 있지만 업체 사정에 의해서 주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마감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앱을 통해 거절 안내를 합니다. 업체 측에서 주문을 거절하고 유선으로 전화를 걸어 별도로 주문 안내를 한다면 전화를 끊어주십시오. 그 후 약 3번의 전화가 더 올 것입니다만 진동이 2번 이상 울리기 전에 거절해 주십시오. 13번 수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객님들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수칙이 무작위로 생성되는 이상현상이므로 현재 비워둔 상태입니다. 만약 13번 수칙이 보일 경우 즉시 무시하시고 그 수칙을 따르지 마십시오. 고객 정보는 철저하게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습니다. Security THEM을 통해 해킹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앞 내용은 잠시 미룹니다. 긴급수칙입니다. 새로운 술래잡기는 늘 첫날에 시작됩니다. 술래라는 아이디는 저희 앱에서도 확인될 것입니다. 피하십시오.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좋습니다. 술래에게 잡힌다면 그저 여러분만의 목숨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민선의 학교가 개학이 일주일 밀렸다고 들었는데 아 맞네. 다음 주부터 등교하면 되는구나. 에휴, 우리 민서가 언제 이렇게 커서 벌써 중학교 2학년이나 됐어. 시간 참 빠르네. 우리 학교는 1970년대에 지어진 이 지역 최초의 중학교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은 신관이며 학교 뒤편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구관이 있습니다. 이곳의 출입은 선생님들만 가능하며 학생들은 절대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늦은 밤 학교에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허무맹랑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그저 야간 순찰을 도는 수위 아저씨일 뿐 귀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밤에 학교에 오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1층에는 수의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앞을 지나갈 때에는 조용히 지나가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휴식 시간을 방해하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 교칙이 개정되며 선도부가 사라지고 학생의 안전체육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뒷문에서 선도 완장을 차고 복장 불량을 지적하며 이름을 묻는다면 절대 여러분의 이름을 알려주지 마시고 터무니없는 이름이라도 좋으니
가명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더부 원장을 찬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물어본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들은 그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위함이며 그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좋지 못한 일들을 불러올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1999년에 일어난 그 사건 이후로 복장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복이 손상된다면 최대한 빨리 선생님들께 말하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교내 동아리 중 방송부, 도서부, 문예창작부는 신입생들만을 모집하며 1학년이 아닌 사람을 중간에 뽑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앞에 기술된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2학년 혹은 3학년 신입부원이 있다면 부장에게 말해 그 신입부원의 이름을 동아리 학생 명단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두 8반까지 있습니다. 만약 9반이 보인다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만 혹시라도 들어갔다면 최대한 빨리 다시 나온 후 하루 동안은 그 누가 말을 걸어도 절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교복이 손상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 착용은 금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부를 돌아다니는 것들 중에 체육복 차림인 존재들이 많아 생기게 된 규칙입니다. 과학시간에 소눈, 돼지심장 등 동물 해부 실습을 합니다. 실습이 진행될 때 해부 부위의 크기를 잘 봐주십시오. 소눈과 돼지의 심장은 인간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크기가 비교적 큽니다. 별관 건물의 3층에는 되도록이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그곳에 오래 머무른 학생이나 선생님들 중 머리 부분에 그림자가 없는 누군가를 목격한 적이 많습니다. 운동장 왼쪽에 토끼, 강아지, 돼지 등 여러 동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의 이름은 학생들의 투표로 누렁이라고 결정되었습니다. 친구가 강아지를 콩이라고 부른다면 정교회장 세민서 양을 찾아주십시오. 학교의 교복은 5년 전 한 차례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예전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은 없습니다. 만약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교복을 입은 누군가를 마주친다면 그 즉시 담임선생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교무실로 가십시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앙 계단에서 유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최근 교직원 회의에서 중앙 계단을 폐쇄하자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중앙 계단은 가급적 사용하지 마십시오. 저희 학교는 정문, 후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 중문이라고 적혀있는 팻말을 보실 경우 그쪽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대운동장과 소운동장이 함께 있었으나 체육관이 건설되면서 소운동장은 폐쇄되었습니다. 만약 소운동장으로 집합하라는 말이 들린다면 절대 나가지 마시고 교실에 모여 있어 주십시오. 어느 한 명이라도 나가면 안 됩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도우며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음악실은 내부 중축 및 수리로 인해 2023년 8월까지 사용 금지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 42분에 음악실 안에 노래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작년 11월 3명의 학생들이 그 소리를 확인하겠다며 음악실로 무단 침입한 후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절대로 음악실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학교에 연기실은 없습니다. 과거 동아리 중 가장 규모도 크고 유명한 동아리였으나 누군가 연기실의 규칙을 어긴 후 폐쇄되었습니다. 가끔씩 연기실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는 문서를 보면 모두 무시하십시오. 교실 내 분신사바, 교령회, 위자보드 등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교실 내에서 숨바꼭질이나 경도 등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안전사고의 위험도 클 뿐 아니라 위 놀이들의 특징은 술래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각자 흩어져 혼자 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수칙을 무시하고 교내에서 숨바꼭질을 했던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며 등교를 거부했고 결국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칙서에는 같은 번호의 수칙이 2개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같은 번호의 수칙을 보셨다면 수칙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의 학생이라면 올바른 수칙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행 갔다 오고 바로 출근이 뭐야 이게. 진짜 회사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번 주까지 휴가를 냈는데 무슨 일이 얼마나 급한 거면. 인생이야. 저기요? 제 말 안 들리세요? 저기요? 지금 영상 보고 있는 당신이요. 살기도 팍팍한데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 맛에 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차 내 승객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최근 몇몇 사고로 인해 안전 안내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하셨거나 통화를 하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잠시만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몇몇 사고로 인해 안전 안내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하셨거나 통화하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잠시만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울러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일절 저희 철도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저희 지하철은 첫 차는 5시 20분, 막차는 00시 23분입니다. 상하행선 모두 동일하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첫 차 이전과 막차 이후 지하철역은 폐쇄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폐쇄 전 역 안에 남아있는 분들이 계신지 확인합니다. 만약 폐쇄된 지하철역에 남게 되셨다면 3번 출구 오른편에 있는 야간 근무실로 가십시오. 야간 근무자가 순찰로 인해 자리를 비웠다면 근무자가 올 때까지 문을 잠궈 두십시오. 2-1. 만약 문을 잠근 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면 절대로 열어주지도 누구인지도 묻지 마십시오. 야간 근무자가 문을 두드릴 일은 없습니다. 근무실에는 자신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문을 먼저 열려고 하지 두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끔 길을 잃거나 보호자를 잃어버린 미아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미아를 발견한다면 미아 보호소로 데려가십시오. 하지만 만약 그 미아가 과할 정도로 웃고 있다면 그냥 지나치십시오. 네 번째, 만약 스크린도어가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은데 계속 닫히지 않는 것을 목격했다면 그쪽으로는 절대로 탑승하지 마십시오. 스크린도어는 센서가 있어 무언가 감지가 된다면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센서 오류로 인한 오작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센서에 잡힌 거일 수도 있으니 정비팀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만약 누군가 선로 위에 떨어졌거나 뛰어들었다면 시간 내에 구할 수 있다면 구하십시오.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로 위에 떨어진 그가 웃고 있다면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해도 절대로 구하러 가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 마치 무언가 달성한 듯한 웃음을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지하철 내부 혹은 역 내에서 분실물이 종종 나오고는 합니다. 만약 분실물을 발견하셨다면 역 내 분실물 센터로 가져와 주십시오. 그러나 그 분실물이 인형이라면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빨간 눈을 가진 곰인형을 발견하셨다면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곰인형의 눈이 작아 잘 안 보일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멀리서도 알아볼 정도로 새빨간색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에게도 강조하는 사항인 만큼 발견하신다면 절대로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여덟 번째, 역에 열차가 들어와 탑승하려 할 때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사람들이 다 서 있다면 절대로 탑승하지 마십시오. 그 열차는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않고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날 것입니다. 8-1. 열차 탑승객 중 유독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보인다면 열차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뛰쳐나오십시오. 다른 열차와는 다르게 탑승문 개방 시간이 깁니다. 5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한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값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열차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사람이 피식하고 웃는다면 바로 뒤돌아 나오십시오. 그것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열차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9번째, 저희 역 내에는 노점상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돗자리를 펴놓고 무언가 파는 노파를 목격하셨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서 무엇이라도 사십시오. 가격은 마주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5만원 내의 금액을 부를 겁니다.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그리 큰 액수도 아닙니다. 10번째, 저희 지하철은 지하 2층까지입니다. 지하 1층은 여러분께서 열차를 이용하실 승강장이 있으며 지하 2층은 기계실과 여러 비품 창고가 있습니다. 일반 이용객분들은 지하 2층까지 오실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계속 내려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 간혹 3층까지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당부드립니다만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3층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11번째, 저희 지하철은 1호선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안내방송에서 이번 역은 1호선 환승센터입니다 라는 방송이 나온다면 철저하게 무시하십시오. 12번째,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쳐다본다면 그 자리를 최대한 빠르게 벗어나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역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최근 지하철에서 납치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열차와 역 내에 불규칙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만 그자들은 마치 저희를 감시하듯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13번째, 열차와 열차 사이의 공간에서 오래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곳은 공기도 안 좋을 뿐더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차 내부에서 가장 어두운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미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그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는 필히 주의를 주십시오. 14번째, 열차 창문에 간혹 손자국이 찍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면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손자국이 위 혹은 아래쪽으로 향해 계속 이어져 있다면 다른 칸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그 칸에 있는 다른 이용객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칸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혼자였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하철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위 수칙들을 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안전수칙서는 7번 항목이 없습니다. 이곳으로 가는 통로는 오래전에 폐쇄되었으며 경기도 어디에도 혼원시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당장 뒤로 돌아가십시오. 이 앞으로 갔을 때의 신체적, 정신적, 물리적 피해는 경기도에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여기부터는 혼원시입니다. 이제부터는 돌아가실 수 없으며 이곳의 입구는 출구가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차도가 없습니다. 차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만약 무사히 혼원시를 빠져나가신다면 출구에 당신의 차가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안내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안내서에는 이곳에서 당신이 무사히 돌아가도록 하는 최소한의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의 시장님이 내리신 마지막 자비이니 반드시 챙겨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혼원시는 심상구, 심하구, 심좌구,
심우구, 표선구, 아현구 6개의 일반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신은 심화구로 이동하여 이곳의 시장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을 지나치면 당신이 어느 구에 있는지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느 구에 있는지는 무작위가 아니며 어느 구에 있는지에 따라 당신이 해야 할 행동이 달라집니다. 안내서에는 대부분 해당 구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담겨져 있지만 푸른색 글씨로 적힌 부분은 모든 구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당신이 심상구에 있다면 먼저 축하드립니다. 심상구의 주민들은 외지인을 환대합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이 외지인이라는 것을 밝혀도 좋습니다. 아마 작은 환영식을 거치고 당신을 심하구의 시장 앞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들이 권하는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분명 그들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절대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길을 가다 보면 대문에 사신대학교라고 적힌 대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들어오는 순간 당신이 원하는 수업이 진행될 것이며 모두가 당신을 원래 수업을 들었던 학생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교재와 필기구 등은 제공될 것이며 수업의 질은 분명 당신이 만족할 만한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3층 이상으로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곳의 주민은 대체적으로 외지인에 친절하나 3층 이상에 있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심우구에 있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외지인에 친절하진 않지만 적대하지도 않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외지인인 것을 티내지는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시장에게 인도하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곳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먼저 말을 걸더라도 절대로 응답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절대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당신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이정표뿐입니다. 시무제철이라고 쓰여있는 이정표만 따라가시되 절대로 빨간색 글씨로 쓰여있는 이정표를 따라가시면 안됩니다. 호넌시의 모든 표지판은 초록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쓰여있으며 그들은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빨간색 글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무제철에 도착했다면 생산팀 팀장인 박민우 씨를 찾으십시오. 그들은 모두 명찰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명찰에 박민우라고 적혀 있더라도 절대로 당신에게 말을 거는 사람에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박민우 씨를 찾았다면 그에게 다가가 반장님이 부르십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고개를 끄덕인 후 어디론가 향할 것입니다. 그를 따라가면 심하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보다 느리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만 한눈 팔다 그를 놓쳤다면 아무 음식이나 구해서 드십시오. 당신이 심좌구에 있다면 긴장을 조금 하셔야 할 겁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친절한 편이지만 당신이 외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당신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하되 절대로 이성에게는 인사하지 마십시오. 구분이 힘들다면 차라리 인사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신이 성실하게 인사를 하셨다면 자신을 번개의 사나이라고 소개하는 남자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에게는 당신이 이성이라도 말을 걸어도 괜찮으며 원하는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아마 그는 달리기 시합을 제안할 것입니다. 수락하셔서 달리기 시합을 하시면 됩니다. 승패에 관계없이 시합이 끝나면 그는 당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할 것입니다. 이때 당신도 그를 칭찬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든 괜찮지만 달리기를 잘한다는 칭찬이 가장 좋습니다. 칭찬을 주고받으면 그가 좋은 친구를 만나 기쁘다며 심하구의 집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따라간 뒤 심하구에 도착하면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연스럽게 헤어지십시오. 그는 아쉬워하면서 당신에게 선물을 줄 것입니다. 그 선물을 꼭 간직하십시오. 당신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인사를 하지 않았거나 열심히 했음에도 번개의 사나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엔드시트로 향하십시오. 가는 도중 비명을 지르거나 역겹다는 듯이 행동하면 안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정체를 눈치채는 것은 당신에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엔드시티에 도착했다면 104동 703호에 사는 백설하 씨를 찾으십시오.
이 자에게는 당신이 이성이라도 말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그녀가 집에 없다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녀를 만나면 최대한 공손하게 시민의 입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으십시오. 그녀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고 당신을 시장 앞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당신이 표성구에 있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곳의 주민은 절대 친절하지 않으며 외지인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절대 말을 걸지 마시고 얼굴을 보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표성구에서는 가끔 비가 내립니다. 투명하거나 노란색 비는 먹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빨간색 비가 내린다면 최대한 빨리 가까운 건물의 차량으로 이동해 비를 피하십시오. 건물이 없다면 겉옷으로라도 막으십시오. 목숨은 건질 수 있으실 겁니다. 표성구에서 길을 걷다가 뱀이 지나가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즉시 땅바닥에 엎드려서 전임 관장의 무궁한 영광을 3번을 외치십시오. 그러면 소리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표성구에서 당신은 곡성의 집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정표는 초록색 바탕에 흰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곡성의 집에 도착하셨다면 흰 옷에 푸른 넥타이를 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들은 심상구의 주민이며 다가가 외지인이라고 하면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무리에 끼워줄 것입니다. 그들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그들과 3m 이상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럼 그들과 함께 심상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는 2번 수칙을 참고하십시오. 흰 옷에 푸른 넥타이를 한 사람이 없다면 곡성의 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반드시 기절할 것이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심상구의 병원에 있을 것입니다. 의사, 간호사 모두 심상구의 주민이니 안심하십시오. 이때 없어진 소지품은 병원비니 절대 찾지 마십시오. 당신이 소지품을 요구한다면 그들은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며 그것이 당신의 소지품보다 중요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 이후는 2번 수칙을 참고하십시오. 당신이 아영구에 있다면 살아남을 확률이 희박합니다. 그들은 매우 폭력적이며 최대한 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항상 손을 가슴에 두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손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성혼교회를 찾으십시오. 혼원시의 교회는 이곳 하나뿐이기 때문에 찾기 쉬울 것입니다. 아영구에서는 가는 도중 거지를 발견하였다면 최대한 많은 돈을 적선하십시오. 돈을 많이 적선할수록 유의미한 생존 확률 증가를 보였습니다. 돈이 없다면 당신의 어떤 소지품이라도 적선하십시오. 소지품이 없다면 손톱, 머리카락, 살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혼원시에서 구걸은 불법이며 거지가 있다는 것은 그가 일반적인 주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도착했다면 사제실에 들어가십시오. 그곳에는 촛불 3개, 제사상, 절단기, 종이가 있을 것입니다. 절단기로 당신의 4번째 손가락을 자른 후 제사상의 술잔에 넣은 뒤 종이의 피로 당신에게 절을 바칩니다 라고 쓰십시오. 그런 다음 3번 절을 하시면 술잔이 비워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실수로 촛불이 꺼진다면 제사상 음식을 드셔도 좋습니다. 술잔이 비워져 있다면 사제실 밖으로 나가 푸른 눈의 신부를 찾으십시오. 그는 아영구의 주민 중 가장 선하며 절대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무조건 따르십시오. 그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를 굉장히 싫어하고 여기서 당신이 그의 분노를 산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말을 잘 따랐으면 그가 동전을 건넬 것입니다. 동전에 사자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공손하게 인사하고 나오십시오. 바깥은 심하고일 것이며 나오면 교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동전에 용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바닥에 떨어뜨리십시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다시 동전을 건넬 것입니다. 동전에 양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아무 음식이나 구해서 드십시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당신이 반순구에 계신다면 현재로서는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혼원시는 심상구, 심하구, 심좌구, 심우구, 표성구, 아영구의 6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처음 온 사람은 절대 반순구로 이동하지 않으니 당신이 처음 왔다면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심하구에 도착하셨다면 반드시 시청으로 향하시되 근처에 있는 어떤 것에도 눈길을 주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정체를 알아채는 것은 결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시청에 도착하셨다면 박윤설 시장을 찾으십시오. 1층 로비에서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이때 번개의 사나이가 준 선물이 있다면 로비 직원에게 건네주십시오. 아마 직접 시장 앞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시장을 찾았거나 시장 앞까지 안내를 받았다면 시장에게 나아가 절을 하며 미천한 신이 주제를 모르고 그들의 안식처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반드시 본인을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그녀가 아무리 어려 보이더라도 당신보다 몇 배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녀는 예의를 갖추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너그럽고 친절하며 아마 미소를 지으면서 혼원씨 밖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혼원씨 밖으로 나온 경우 시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넨 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당신의 차와 함께 벗어나십시오. 뒤를 돌아보셔도 시장이 당신을 지켜주기 때문에 신체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심각한 정신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혼원실을 빠져나왔다면 곧바로 경기도청으로 전화한 다음 경기도청에 방문해 사형실을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 위 안내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대놓고 읽더라도 괜찮습니다. 단, 시장 앞에서는 안내서를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유일하게 안내서를 볼 수 있으며 예의 없는 행동을 싫어합니다.